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관리론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사회 보고 및 승인부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회사의 안전이나 보건에 관한 계획을 우선 수립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용노동부 장관도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공부를 했었죠. 그죠? 자, 근데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자,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도 매년 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고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용이나 시설이나 인원에 대한 사항을 포함했는 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관리 책임자는 안전부서장님 또는 공장장님 그랬습니다. 그죠? 회사의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 관리를 총 책임지는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보겠습니다. 우선 자, 위험한 업종이다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제조업이에요. 토사석 광업, 제조업 이렇게 기억할게요. 자, 토사석 광업과 위험한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50명부터 부장님 필요하다. 그죠? 관리 책임자 선임해야 합니다. 자, 하지만 위험이 덜한 업종입니다. 그죠? 자, 농업이나 농업,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 서비스, 금융 및 보험, 임대업인데 부동산 제외하고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사업 지원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이렇게 서비스업하고 그 다음에 금융이나 보험,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농업어업이죠.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부터 관리 책임자 선임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업은 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입니다. 그죠? 건설업은 따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주어진 사업을 제외하고는 100억인부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위험한 업종이죠. 토사석하고 제조업은 토사석 광업, 제조업은 50명 이상입니다. 위험이 덜한 일반적인 업종은 100명 이상이고요. 굉장히 위험이 적은 농업업, 소프트웨어, 컴퓨터, 서비스, 금융보험 이런 업종들 300명부터고요. 자, 그 다음에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부터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선임해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위에 이제 관리 책임자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위에 있었죠. 그래서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요. 밑에 있는 반장님들,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상시근로자 괄호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에서는 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건설업은 공사 금액이 120억 원이고요. 종합공사를 하는 토목공사업은 1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하고 건설업에서는 공사금액 120억 원, 토목공사업은 1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지난 시간에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둬도 되지만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밑에 거 볼게요.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 한 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홍길동이라는 사장님이 그죠? 사업을 하시는데요. A 사업장도 있고 B 사업장도 있는데 중간에 안전관리자를 한 명만 두는 경우다. 그죠? 어떤 경우인가 볼게요.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이어야 합니다. A, B를 합쳐서 300명 이내일 때다. 그죠? 당연히 300명 넘으면 이제 각각 둬야겠죠. 역시나 건설업에서는 공사금액 합계가 120억 원, 토목은 150억 원 이내여야 하고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같은 시, 군, 구 지역의 소재. 그죠? 같은 시 안에 있어야죠. 지역이 다르면 당연히 한 명의 안전관리자가 다른 지역까지 관리할 수 없겠죠. 두 번째, 사업장 간 경계를 기준으로 15km 이내 소재해야 합니다. 같은 시 안에 있더라도 너무 멀면 한 명의 안전관리자가 이 현장 갔다 장시간 이동해서 저 현장 갈 수 없습니다. 그죠? 15km 이내에 같은 시군 구에 있으면서 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내일 때는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한 명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자, 내가 아파트를 짓는 A 아파트를 짓는 내가 도급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장공사, 그다음 토목공사, 가설공사, 관계수급인에게 공사를 떼줬거든요. 근데 각각이 20억이 넘으면 원래는 안전관리자 둬야 되잖아요. 근데 이 20억이 넘어서 3명이 필요한데, 이 도급인이 3명의 안전관리자하고 본인 거 포함해서 4명을 선임했죠. 이럴 때는 안 둬도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도급인이 뒀을 때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합계하여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했을 때, 그죠? 자, 이렇게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에 대한 안전관리자까지 선임했다면 관계수급인은 안전관리자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자 업무를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며칠이죠?
14일 이내입니다. 그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선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에 홍길동이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했습니다라는 서류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기간은 선임이나 위탁하고 14일 이내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된 내용이라 제가 빨간색 별표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위험한 업종이죠. 토사석 광업. 그 다음에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수리업, 그죠? 발전업하고 제조업, 대부분의 제조업. 이렇게 위험한 업종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1명의 전담 안전관리자 필요합니다. 하지만 500명 이상이 되면 2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자, 근데 위험이 덜한 업종이다, 그죠? 자, 운수 창고업, 우편통신업, 전기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공공행정. 자, 공공행정 중에서 청소나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교육 서비스업 중에서 초등, 중등, 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 학교 및 대안학교, 역시나 청소나 시설관리, 조리 등 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포함되었을 때입니다. 농업, 임업, 업. 이렇게 이제 위험이 좀 덜한 업종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에서 1000명 미만의 안전관리자 1명 필요합니다. 아까 위험한 대부분의 제조업, 토사석 광업은 50명에서 500명까지 1명이었는데요. 덜 위험할 때는 50명에서 1000명까지 1명이고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이면 2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업이죠. 부동산업과 사진 처리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50명이 아니라 100명에서 1000명까지가 1명이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건설업이 복잡해졌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 원이 됩니다. 또는 공사 금액이 12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일 때 1명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120억이고요. 토목은 이제 토목 같은 경우는 150억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800억까지가 1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공사금액 800억 원 이상 1,500원 미만이 2명이죠. 공사금액 1,500억 이상 2,200억 미만 3명, 2,200 이상 3,000억 원 미만 4명, 3,000억 원 이상 3,900억 원 미만 5명 이렇게 계속 가는데요. 자, 따라서 기억해 볼게요. 120억에서 800억까지 1명이고요. 플러스 700억 할게요. 700억을 플러스하면 800억에서 1,500억이죠. 그죠? 1명 추가되어 2명입니다. 자, 700억을 한 번 더 더하겠습니다. 자, 1,500억에서 700억을 더하면 2,200억이죠. 1명 더 추가되어 3명 됩니다. 이렇게 700억을 2번 더했죠. 그 다음 800억 더할게요. 플러스 800억. 2,200에서 800을 더하면 3,000억이 됩니다. 1명 추가되어 4명 됩니다. 그 다음에 100억씩 추가됩니다. 900억 할게요. 자, 3,000에서 900을 더하면 3,900억이죠. 자, 5명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1,000억 하겠습니다. 1,000억. 자, 3,900에서 1,000억을 더하면 4,900이죠. 1명 추가되어 6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1,100억. 그죠? 4,900에서 1,100을 더하면 6,000억이죠. 7명 됩니다. 1명 추가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1,200억 할게요. 자, 6,000에서 1,200을 더하면 7,200억이죠. 7,200억에 8명이 되겠습니다. 1명 플러스 되었죠. 그 다음에 플러스 1,300억 하겠습니다. 자, 7,200에 1,300억을 더하면 8,500억이다. 그죠? 자,
9명, 1명 추가되었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300이 플러스 1400이 아니고요. 플러스 1500억이 됩니다. 1500억을 더하면 8500에서 얼마가 됩니까? 1조죠. 1조가 10명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자, 1조 이상은 11명이죠. 근데 이제 얼마 플러스냐면 플러스 2천억당 1명 추가가 됩니다. 단 2조 이상이 된다, 그죠? 2조 이상에서는 플러스 3천억당 1명 추가가 됩니다. 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타트는 뭐냐면 상시근로자 120억, 토목은 150억이 되고요. 800억까지가 1명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700, 플러스 700, 1명씩 추가되고요. 플러스 800, 900, 1000, 1100, 1200, 1300. 그 다음은 1400이 아니라 1500억을 더하면 1조가 나와요. 1조에 10명입니다. 1조가 넘으면 11명인데요. 그 다음부터는 플러스 2천억당 1명이 추가가 됩니다. 2조가 넘죠. 플러스 3천억당 1명이 추가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쫙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여기에서 1조 원 이상이다. 그죠? 11명 이상이고요. 매 2천억 원이죠. 2조 원 이상에서는 3천억 원마다 1명씩 추가가 됩니다. 근데 다만에서 밑에 내용 볼게요.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선임 대상 안전관리자 수의 2분의 1만 선임해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공사가 전체 여기까지인데요. 자, 시작하는 15%, 예를 들어서 4명의 안전관리자 선임해야 된다, 그죠? 요 기간에 2명만 있으면 됩니다. 자, 끝나가는 끝에서부터 15%, 요 기간에도 2명의 안전관리자, 2분의 1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만 있으면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지만요.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해서 쫙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보면 이제 구체적인 업종별 안전관리자 선임해야 되는 숫자와 선임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내용이 많아서 그대로 다 암기하시기보다는요. 앞에 요약해 놓은 내용 그죠? 위주로 머리에 넣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많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조금 더 넘어가네요. 네. 자, 요거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안전관리자의 자격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그죠? 자, 요것도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담당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부장님 계셨죠? 그 밑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있고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규모보다 작은 사업장에서 안전과 보건을 함께 관리하는 담당자가 법에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전담해서 두어야 되는 업종, 규모는 300인 이상이죠. 하지만 나는 150인밖에 안 되지만 안전관리자 선임했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담당자는 필요 없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역시나 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실기에 중요하겠다. 그죠?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몇 명 이상,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명이 넘게 되면 안전관리사를 두거나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20명 이상 50명 미만 중에서 담당자를 선임해야 되는 사업은 여기에 나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에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암기법 한번 볼게요. 재임 그랬습니다. 그죠? 재임용하자, 다시 임용하자 이 말입니다. 재는 제조업, 임은 임업이 되겠습니다. 하폐수 분뇨, 그죠? 자, 요까지 끊으셔야 됩니다. 하폐수 분뇨,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이 되겠습니다. 폐기하고 원료 재생하여, 그죠? 하폐수 분뇨는 폐기해버리고요. 원료를 재생합니다. 그죠?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자, 이렇게 이제 하폐수 분뇨는 폐기하고 원료를 재생하니까 환경이 정화되고 복원되겠죠? 환경 정화 및 복원업이 되겠습니다. 환경 정화 복원 담당자를 재임용하자. 그죠? 재임, 하폐수 분뇨 끊어주시고요. 폐기하고 원료 재생하여 끊어주시고요. 환경 정화 보건 담당자 재임용하자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보겠습니다.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다시 말하면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자, 앞에 지나갔던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어도 됩니다. 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추어도 되고요. 자, 이렇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추려면 지도사나 기술사나 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이 있거나 관련 전공 학과를 나와야 되는데요. 자, 이게 아닐 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을 때도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로서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관리감독자, 반장님 그랬다, 그죠? 자, 사업주는 우리 현장의 반장님들이 관리감독자가 되겠습니다.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그죠? 현장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도 하면서 그 소속의 직원에 대하여 안전과 보건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다라고 합니다. 이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나 안전관리 담당자를 둔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 산업보건의입니다. 의사 선생님, 그죠? 자, 이 건강검진을 담당하는 산업보건의인데요.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나 규모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할 때는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를 두는 사업장으로 한다. 그죠?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가 있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에서는 산업보건을 선임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보건관리 대행기간에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건관리자입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역시나 보좌하고요. 부장님을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 조언하는 역할, 그죠? 보건에 대해서 지도 조언하는 건 보건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부장님이었는데요. 총괄 책임자는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도급사업할 때다. 그죠? 도급사업할 때는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까지 총 책임지는 총괄 책임자로 명칭이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자,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급사업 할 때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어떻게 바뀐다? 도급사업에서는 총괄 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그죠? 만약에 규모가 너무 작아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없어도 됩니다. 이럴 때는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지정하면 됩니다.
자, 요때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해야 되는 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자,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하여 관계수급인 포함, 그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하지만 선박이나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 위험한 업종이죠. 토사석 광업이나 1차 금속 제조업, 선박이나 보트 건조업은 50명 이상부터 총괄 책임자 필요하고요. 나머지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해서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면 총괄 책임자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업에서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해서 총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 되는 건설업 역시나 해당되겠습니다. 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총괄 책임자를 둔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은 안전보건 조정자가 되겠습니다. 조정자는 공사 2개를 조정하는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 발주자는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 조정자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정자는 뭐죠? 같은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함께 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전보건 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는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이게 법에서 최근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요 같은 건설 현장 안에 A라는 업체하고 B라는 업체가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합쳐서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 될 때 요거를 조정하는 조정자가 필요하다. 그죠? 이쪽에서는 오늘 발파 작업하고요. 굴착 작업하는데 두 작업이 함께 혼재될 때 함께 섞여서 하다 보니까 한쪽에 화약 터뜨리는데 한쪽에 땅 파다가 붕괴되면 안 되겠죠. 이때는 조정자가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조정을 해줘야 된다. 그죠? 자, 두 공사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 50억 원 이상일 때 해당되겠습니다. 안전보건 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 발주자는 분리하여 발주되는 공사의 언제까지인가 하면 착공일 전날까지 안전보건 조정자를 지정하거나 선임하여 각각의 공사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공사 착공한다면 전날까지는 조정자를 두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안전보건 조정자 자격 요건, 요거는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너무 세부적인 내용까지 머리에 다 넣으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안전조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생소해서 머리가 막 복잡하실 거예요. 이때는 너무 욕심을 내서 다 보자 하면 머리에서 되려 튕겨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굵직한 조직을 좀 이해하시고요. 어느 정도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 이해되고 다시 돌아와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역시나 중요한 내용들 그죠? 어떤 경우에 누가 필요하다라는 거 반드시 한번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